네, 안녕하십니까. 동네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또 크메르인들의 영적인 안전장치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뿌레아픔과 쭌링뿌테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과 현관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어디일까요? 바로 벽입니다. 어떤 집은 그냥 뿌레아픔에 걸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벽이나 벽 근처에 있는 나무에 걸어놓는 이것의 이름은 머레인꽁일입니다. 네, 이 머레인꽁일은 뿌레아픔이나 쭌링뿌테아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크메르인들의 독특한 신앙 중 한 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색깔도 크기도 눈에 잘 안 띄게 생겨서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은 발견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동영상 주제를 정할 때만 해도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안에도 이것을 걸어놓은 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길가에도 상당히 많은 가게나 상점들이 이것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고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머레인이란 말은 한 그물 안에 담겨있는 물고기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꽁밀은 어린 아이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신은 그룹을 이루고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처음에는 야생 코끼리 떼를 돌보는 신이었고 마을 안에 있는 소떼를 돌보는 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을 안에 있는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돌보는 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양을 좀 살펴볼까요? 머레인꽁일은 보통 대나무로 만듭니다. 우선 대나무 채반을 하나 놓고 그 위에 대나무로 만든 작은 집을 얹습니다. 색깔은 대부분 나무색 그대로인데요. 집주인에 따라서 푸른색이나 붉은색 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려한 색깔의 스티로폼이나 우드락 같은 걸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채반 위에 있는 집에는 바지만 입은 아이들의 인형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인형들이 머레인꽁일을 상징합니다. 채반에는 인형과 함께 사탕 4-5개, 어떤 집들은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들도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채반에 붉은 천이나 종이로 만든 옷 모형을 걸어 놓습니다. 이 영혼들이 붉은색 옷을 즐겨 입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만약 이 영혼들이 제대로 갖춰 입을 옷을 얻지 못하면 계속 꿈에 나타나 옷을 달라고 하고 또 삐지기도 해서 가족을 제대로 안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붉은 옷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채반 4군데에 줄을 묶어서 벽이나 나무에 매다는데요. 줄이 묶인 자리를 보시면 대나무 줄기로 만든 컵이나 플라스틱 물병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쭌링뿌테아나 뿌레아픔이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이 머레인꽁일은 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머레인꽁일이 돌볼 집을 찾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머레인꽁일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증상 정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꿈을 꾼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귀가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네 번째, 벌거벗은 아이들에 대한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발등이 간지러워서 깨고 또 깨고 한대요. 그런데 깨서 살펴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머레인꽁일이 주변에 머물고 있고 또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되도록 빨리 똠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만들어서 머레인꽁일이 살도록 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머레인꽁일은 상당히 개구장이라고 합니다. 가끔 크마이 미디어에 이 머레인꽁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한 개구장이로 그려집니다. 이야기들을 보면 이 머레인꽁일이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옆에 붙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때 먹을 것을 주면 굉장히 친절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막 괴롭히기 시작한대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자전거를 밀어서 논두렁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상당히 개구장이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머레인 꽁이를 집 2층에다 설치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밤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머레인 꽁일이 놀아달라고 찾아와서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 젊은이는 자기를 정말로 괴롭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제발 머레인 꽁이를 1층으로 좀 옮기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1층에 있는 벽으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머레인 꽁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자기가 좋아하는 크톱을 설치하는 위치가 있는 셈인 거죠. 이 머레인 꽁윌이 정확한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면 가족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고요. 적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병이 없어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구장이지만 상당히 힘이 센 능력 있는 신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머레인 꽁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매일 머레인 꽁윌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주로 쌀, 캄보디아 간식인 놈, 물, 우유 이런 것들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 것을 좋아해서 사탕, 연유 이런 것들을 바치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머레인 꽁윌에서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이 신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원래 이 신은 야생 코끼리들을 돌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신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크메르인들에게 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 야생의 공간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부정적인 곳이고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캄보디아의 국토 지형상 굉장히 많은 숲과 늪들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호랑이, 곰, 코끼리 그리고 악어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의 공간을 문명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세계에 속한 영적인 존재를 문명화시키는 거였겠죠. 그런 공간에 속해 있던 머레인 꽁윌이 사람들을 지키는 존재로 바뀐 것은 옷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난 건국 신화에서도 거의 야생의 세계에 속해 있었던 벌거벗은 토착 여성 군대가 이 인도 브라만 까으던이 건네준 옷을 입고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옷은 여기서 문명을 상징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머레인 꽁윌에서도 채반에 붉은 옷을 걸어둠으로써 이 존재가 문명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신이 야생에서 했던 그 역할, 그러니까 뭔가를 돌보는 역할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여전히 야생의 상태에서 가졌던 그 성격, 개구쟁이 같은 성격 또는 짓궂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크메르인들의 영적인 안전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규모로 보면 네 가지죠. 사원에 있는 내악다, 각 집 마당에 있는 뿌레아품, 집의 벽에 붙어 있는 머레인 꽁윌,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쭌링부대아까지 네 가지 존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물건인데 반면 또 복잡한 종교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한 가지 더 소개하면서 크메르인들의 마을 안에 있는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